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뉴스는 나쁜 뉴스도 아니죠. 좋은 뉴스,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뉴스는 이미 끝난 뉴스. 어느 날 뉴스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55조 원 매도한다. 이렇게 뜬다. 사실 숫자에 놀라죠. 55조? 코스피 끝난 거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드디어 팔아야 되는 건가? 그런데 진짜 큰 손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팔고 있었다면 지난주 수급 데이터를 추적해보면은 6월 17일 연기금 순매도가 약 1,600억, 6월 18일에는 4,000억, 6월 19일에는 5,000억 이상. 금액이 엄청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 리밸런싱은 10월인데 왜 슬슬 그 방향성을 매도를 매도 방향으로 갈고 있는가? 더 흥미로운 거는 매도 규모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매일 커진다는 거죠. 마치 서서히 지금 엑셀을 밟는 것 같아요. 물론 금일 월요일 22일에는 장중이지만 약 2,000억 플러스, 장 종료 후에 또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질문은 55조가 시장이 나온다 이것보다는 진짜 질문은 55조는 이미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만약 국민연금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정부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미리?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했던 그 숫자 SAA 허용 범위, 즉 국민연금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그 숫자를 공개하지 않은 거죠. 시장에서 공개된 정보보다도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공개되지 않은 정보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왜 국민연금이 이미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왜 55조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이번 주에 산적해 있는지,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를 주시하고 있는 인베스터들은 왜 55조라는 숫자보다 외국인과 환율을 먼저 봐야 되는지 일단 한번 전부 연결해 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 게 국민연금이 주식을 판다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코스피 꼭대기 이제 야 3준 닉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돼서 팔아야 하는 상황. 그게 지금 국민연금이 처한 위치예요. 자, 우리가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원래 계획은 치킨 5마리, 콜라 3개, 감자튀김 2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치킨만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막 손님분들이 계속 몰려오죠. 하루가 끝나고 보니까 원래는 치킨 50%, 콜라 30%, 감자튀김 20%, 이 비중으로 장사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치킨의 매출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야 치킨 잘 팔리니까 몰빵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NPS, 국민연금은 그렇게 못해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조직이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오히려 일부를 팔아야 돼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잘못 투자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돼서 파는 거.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등장하죠. 원래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 그런데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코스피가 폭등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반도체, 금융주 지수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고 있던 국내 주식 가치도 함께 폭증할 수밖에 없죠. 원래 약 15% 정도 됐어야 됐는데 업계 추정으로는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30% 안팎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5%, 30%, 15% 차이. 물론 뭐 2배긴 한데 그렇게 큰 건가? 자,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 약 1,500조 원이죠. 전체 자산의 1%만 움직여도 15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한 1%와 국민연금이 체감한 1%는 완전히 다른 세계 숫자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주식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주식 때문에 움직여야 하는 살짝의 애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죠. 만약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움직이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내린 결정 하나가 있죠. 겉으로 보면 평범한 행정 조치인데 사실은 시장에 엄청난 힌트를 던진 결정이에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올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가장 중요한 숫자를 숨겼을까? 여기서부터 55조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실은 원래 1월에는 국민연금이 원래 예정됐던 리밸런싱을 유예했어요. 쉽게 말하면 당장 팔지 마. 그리고 5월 말에 또 하나의 결정이 나오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목표를 올렸으니까 이제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런데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원래 목표는 약 15%, 실제 비중 추정은 약 30%, 정부가 올린 목표는 20.8%, 30에서 20.8%, 여전히 차이가 크죠. 쉽게 말하면 원래는 다이어트 목표가 60kg였는데 갑자기 70kg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현재 체중은 90kg, 체감이 확 되죠. 마흔자루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즉 목표를 완화해줬을 뿐이지 살을 빼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정부가 목표 비중을 공개했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숫자 그건 공개하지 않았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SAA 허용 범위 이게 뭐야? 자, 학교 시험에서 90점이 목표라고 하면은 그런데 선생님이 88점도 괜찮고 92점도 괜찮다. 그게 허용 범위인 거죠.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목표가 20.8%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금 높거나 낮아도 규정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정부는 그 조금이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나? 만약 정부가 최대 26%까지 괜찮다 이렇게 발표했으면은 시장 참가자분들은 그날부터 계산기를 두드리죠. 지금 25.8%네? 그럼 곧 판단 얘기네. 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싹 다 팔아. 결국 국민연금이 팔기도 전에 시장 전체가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부가 충격을 줄이려고 공개한 정보가 오히려 충격을 키워버린다. 그래서 이번 비공개 결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은 사람들은 왜 충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반대인 거죠.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정교한 완충 장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같이 직접 추적했던 데이터가 있죠. 2월 17일 1677억 순매도, 6월 18일 약 4천억 순매도, 5월 19일 금요일 5천억 이상 순매도. 공식 시작은 7월인데 실제 행동은 이미 6월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죠. 55조가 나오나? 이게 아니라 55조는 얼마나 이미 반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바로 이 이해 지점에서 엄청난 중요한 계산이 시작돼요. 이 55조가 정말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물량인가? 아니면 뉴스 헤드라인이 그냥 무섭게 보이는 그런 숫자인가? 생각보다 소화 가능한 숫자 아닐까? 솔직히 55조는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규모죠.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뉴스 제목만 보면은 코스피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걸 누가 다 받아먹지? 드디어 삼전익스 투자하는 타이밍이 온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죠. 피자 한 판 있다고 보면은 혼자서 10분 안에 먹으려고 해라. 숨 막히죠. 그런데 한 조각씩 하루에 나눠 먹어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55조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파느냐보다 하루에 얼마를 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55조를 한 달 동안 판다면 약 20거래일 기준으로 하루에 2.7조죠. 꽤 커요, 생각보다. 그런데 3개월 동안 나눠 판다. 하루에 약 9천억 수준이죠. 여기서도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하는 게 정부는 최근 리밸런싱 과정에서 하루에 쏟아내는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죠. 한 번에 던지지는 않을게 살려는 드린다. 시장 충격을 최대한 분산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글로벌 IB들은 연금이 월 7, 8조 정도 규모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걸 거래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3천억에서 4천억 수준. 자, 코스피 거래대금이 최근에 예를 들면 하루에 60조, 많게는 70조, 4천억은 전체 거래대금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5조라는 총액에 괜히 그냥 압도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총액보다 유속을 보죠. 강 전체 물의 양보다 지금 몇 리터가 흐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뼈아픈 숫자가 있죠.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은 무려 9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어요. 약 86조, 55조보다 훨씬 큰 숫자예요. 그리고 그냥 융단 폭격을 했죠, 매일. 그런데 그 기간 코스피는 어떻게 됐죠? 우리 같이 봐왔잖아요. 무너졌나? 아니죠. 오히려 50% 넘게 상승했어요. 한 달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35조를 팔았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중요한 투자 원칙이 나오죠. 시장에서 누가 판다는 사실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받느냐. 한쪽에서 1조를 팔아도 반대편에서 2조를 사고 싶어 하면 주가는 올라가죠. 반대로 1,000억만 팔아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그냥 사상 누가. 그래서 55조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국민연금이 파는 그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에 달려있죠. 바로 마이크론 실적. 왜냐하면 국민연금 55조 중 많은 비중이 향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만약 마이크론이 시장을 노리게 할 정도의 호시적을 발표한다. 국민연금이 내놓은 물량은 악재가 아니라 기다리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크론이 기대를 깨버린다. 그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순간부터는 연기금 매도, 외국인 매도, 반도체 실망감이 한 방향으로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진짜 리스크인 거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업황을 보여준 거대한 채용계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실상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AI 메모리 열풍이 아직 살아있는가? 너 살아있니? HBM이 계속 부족한가? 빅테크들이 계속 사는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늘고 있어? 가격은 오르거나 있냐? 이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날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국민연금 55조보다 마이크론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 또는 찬양해야 한다. 왜냐면 55조는 이미 알려진 숫자죠. 그런데 마이크론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실 국민연금보다 마이크론보다 더 조용하게 시장을 흔드는 존재가 있죠. 바로 환율. 갑자기 무슨 생뚱맞게 환율이야. 그런데 이 환율이 외국인 수급과 연결되는 순간에 55조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전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율이겠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원화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를 들고 오죠. 원화로 바꾸죠. 그 돈으로 삼전도 사고 닉스도 사고 코스피도 사죠. 그리고 나중에 팔면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죠. 즉 외국인의 진짜 수익률은 주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가와 환율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자, 내가 외국인 투자자고 삼성전자에 투자했더니 주가가 10% 올랐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원화 가치가 10% 떨어졌어요. 그럼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번 돈이 없죠. 주식으로 번 돈을 환율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주가만 보지 않죠. 환율도 같이 볼 수밖에.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1560원대 한번 뚫다 내려왔잖아요. 원화 입장에서는 약세, 달러 입장에서는 강세.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수익을 내도 환율이 까먹는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등장하죠. 국민연금, 외국인, 환율. 사실 이 셋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국민연금은 원래 팔아야 할 주식을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그 사이 코스피는 올랐어요.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을 어마무시하게 했잖아요.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원화 약세 압력. 수영장 한쪽에서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리밸런싱을 시작한다. 외국인도 그 움직임을 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연금이 드디어 비중 줄이네. 그럼 우리도 일부 또 차익 실현할까? 만약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연금 매도, 외국인 매도, 환율 상승.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바로 이 조합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에요. 민트 초코에 매운 닭발.
시리얼에 따뜻한 사골국물, 삼겹살에 초콜릿, 기묘한 조합이죠. 왜냐하면 주가를 누르는 힘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7월에 55조 자체보다는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현물에서 약 2.3조 매도,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는 장중이지만은 약 2.6조 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은근히 연기금이 매도한 날에 외국인도 강하게 팔던 날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날 시장이 은근슬쩍 흔들렸을 때도 있었고, 결국 우리가 55조라는 숫자보다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이 팔 때 외국인은 받고 있는가? 만약 외국인이 받는다면 이 밸런싱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날 수가 있죠. 물론 개미분들도 계시고 기관분들도 계시고, 다만 이제 팔 때 그 매도 압력이 외국인도 같이 팔면은 그때부터는 단순한 리밸런싱이 아니라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냐 없냐 약간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몇 주 동안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국민연금의 매도 금액, 그 절대 규모가 아니라 외국인의 순매수 환율, 그리고 마이크론 이후의 반도체 심리, 이 세 개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 더불어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SK하이닉스는 무려 지금 장중 6% 넘게 약 7%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기관들 애널리스트 분들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4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500만 원까지.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삼성닉스 사고 싶은데 무섭죠? 지금 들어가면 물릴까?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령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 두 번째로 확인해주세요. 현재 시점에서 삼성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재 큰 소문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왜 최근에 지금까지 삼성보다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지, 정말 지금 사도 되는가? 즉 매일매일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찾아가는 방법을 은근슬쩍 그려보았어요. 물론 멤버십은 절대 수익률을 약속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매번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 산업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기업은 숫자보다 맥락이 더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신영님들을 위한 멤버십에서는 그런 뒷이야기들을 조금 더 편하게 나누려고 해요. 최근에 눈여겨보는 산업과 기업, AI와 미래기술, 시장의 큰 흐름과 돈의 방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어느 국면을 지나고 있는가, 영상이 담지 못한 분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짧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심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복잡한 세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고민과 대화들이 모여서 경제와 AI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덕트로 이어질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죠.